네. 추석 특집 말말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분 민주당에서는 박주민 의원, 장경태 의원, 국민의힘에서는 김성태 전 의원, 김종혁 전 최고 이렇게 네 분과 함께 풍성하게 꾸려가고 있는 말말말. 풍성하게 꾸리려고 했는데 일부에서는 냉부 얘기만 하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올 추석에 냉부해가 냉장고가 정말 뜨거웠던 건 사실이고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가야죠. 예,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박주민 의원이 골라오신 키워드 이진숙 후폭풍.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얘기 골라오셨네요. 네. 뭐 저는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체포적부심을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신청해서 이진숙 전 위원장의 바람대로 네. 체포적부심 자체의 결과는 이제 나왔어요. 석방이 됐습니다. 네. 근데 그것을 두고 이제 정치권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음. 워낙 이 부분에 대한 잘못된 이제 프레임이나 정보들이 많이 돌고 있어서 하나 좀 말씀드리려고 좀 주제를 삼아 봤습니다. 전에 한번 김성태 전 의원님하고도 말씀 나눴던 주제이기도 토론하셨어요, 하고요. 지난 금요일에. 예. 체포적부심 결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결과는 나왔는데 그 결과가 나온 이유가 음. 체포 자체가 불법하다가 아니었어요. 어허. 체포 자체는 적법하다. 음. 적법하다. 왜냐하면 이게 선거법 위반 사건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6개월로 매우 짧다. 그래서 수사의 필요성이 큰데 그동안 불출석했던 이유들, 특히 이제 마지막 불출석 사유였던 국회 출석이라는 거, 그러니까 네. 필리버스터 할 때 국회에 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출석을 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로 보이지도 않는다. 불출석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인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체포 자체는 적법하다. 그럼 왜 풀려난 거예요? 적법한데 체포를 해서 수사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체포를 해서 수사가 끝났기 때문에 더 잡아둘 필요는 없다. 그런 의미의 예, 석방인 그래서 거예요? 풀어준다는 게 결론이에요. 제가 이제 결정문 요약본을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체포 자체의 적법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라고 돼 있고, 근데 이미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붙잡아둘 필요는 없다. 즉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부당하고 부적법한 체포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걸 다퉈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요구대로 받아들여져서 결과가 나왔다. 이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아니다.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석방이 된 후에 방송 출연을 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직접? 저와 수사 과장이 합의한 출석 요구 일자는 단 하루였습니다. 9월 27일이었습니다. 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저도 모르는 상황에서 9월 9일에 한번 보내고 예. 또 9월 12일에 보냈더라고요. 아니 9월 27일에 출석하겠다고 했는데 왜 추가로 두 번이나 엉뚱한 출석 요구서를 보냅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6번이나 보냈는데 불응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2번은 아예 나도 모르는 거고 게다가 9월 27일에 가기로 합의를 해놨는데도 계속 보낸 것까지 쳐서 6번이다. 거기에 대해서도 법원이 얘기합니다. 어허. 자, 수사기관이 팩스하고 유선으로 보냈는데 예. 그리고 해당하는 기관에 예. 소속돼 있던 기관에도 보냈는데 몰랐다라고 하는 점 믿기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예, 했어요. 법원이 그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법원의 판단하고. 적어도 법원의 판단이 나왔으면 판단에 기반해서 얘기를 하셔야죠. 오케이. 예. 자, 그러니까 이제 김성태 변호사를 의원님? 선임해가지고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대상자인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하기 이전에 경찰의 일방적인 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지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협의 절차라는 걸 가지고 출석 일자를 조율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9월 27일이었고 또 한 차례는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은 얼지 훈련 기간이었어요. 그게 이제 18일에서 21일이 얼지 훈련 기간이기 때문에 당시 장관급인 그 국무위원으로서 당연히 여기는 출석이 어려웠던 거죠. 그 사유를 이야기한 거고 9월 12일하고 9월 16일 같은 경우는 27일 출석하기로 이거는 협의를 마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차례를 보낸 겁니다. 일반 서신과 팩스를 통해서 보낸 건데 이런 측면에서 그럼 변호인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9일 27일 출석 요구를 하고 그것도 또 나중에 가서 그동안 9월 이제 26일부터인가 38시간 필리버스터가 진행됐잖아요. 예. 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자신의 이제 운명이 걸린 그런 법이기 때문에
그 38시간 내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9월 27일도 못 간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결론은 이 법이 통과되고 장관급 그 위원장 직이 면직되고 하루 만에 이제 체포영장을 집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음. 거기에 대해서 좀 판결도 좀 전에 이제 박 위원장께서 이야기를 심리전담 판사의 그런 입장을 이야기를 했지만 예. 이거는 뭐 쉽게 말하면 저는 그때도 지난주에도 예. 이재명 정부 경찰이 작정해서 그냥 이진숙을 만들고 있구나. 그런 도대체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뭘 만들고 싶어서 이런 짓을 하냐. 음. 그리고 이거 체포적 부심은 저는 반드시 바로 인정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걸 가지고 경찰이 다시 뭐 재수사를 하니 뭐 안 하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재수사는 못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못해요. 다시 부르지 이거 못할 가지고 거라고 그럼 좀 전에 박 어. 위원장이 말씀이 예. 심리전담 판사의 그런 내용 결정문 내용이 예. 저게 뭐 허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체포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 현 그러니까. 단계에서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짧게 말씀드리겠다라고 모두에 말씀드렸던 이유가 정확한 정보만 전달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체포가 이루어져서 그것을 법원이 인정해서 풀려났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더 나가서 그러한 부적법하고 부당한 체포가 정권의 어떤 의중이 실린 거다. 자꾸 이렇게까지 얘기하셔요. 근데 예. 법원의 판단은 적어도 그건 아니다. 중간에 이제 네. 저 말씀에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죄송합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경찰이 그러면 결론은 이재명 정부에서 알아서 기는 이런 가인 충성심을 보인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이렇게 낭패스러운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식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예. 공직자 정치인 중립 의무 위반 이걸로 가지고 그렇게 긴급 체포의 그런 당위성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냐? 근데 지금 박 의원님 말씀은 어쨌든 법원에선 체포 자체는 적법하게 봤다라고 근데 얘기한다는데 이제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 이재명 정부가 이제 들어서고 난 뒤에 예. 예? 예. 그리고 감사원 감사에서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 경고 조치로서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앞으로 법적인 판단은 어떻게 이제 뭐 경찰이 이걸 갖다 뭐 기소를 할지 기소 청구를 할지 뭐 안 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부분 가지고 하여튼 이재명 정부의 경찰은 정말 이건 큰 실수한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걸 집권당인 민주당이 이 부분을 가지고 대려 민주당 내에서도 박범계 의원이나 뜻 있는 의원들은 경찰을 갖다 타일려고 꾸짖었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또 이제 인숙 또 전 방통위원장도 이 부분 가지고는 더 이상 이제 이걸 가지고 자신의 어떤 정치적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저렇게 가행적으로 대응한다 이런 소리 안 듣도록 하면 되는 오케이. 거예요. 김정은 씨가 손 드셨어요? 아니, 저는 그 법원 판사님의 판결문을 보면서 야 정말 고심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무슨 말씀이실까요? 이게 그 김앵커님은 체포 적부심에 대한 그 청구를 보셨어요? 구속 적부심은 봤지만 체포 체포 영장에 대한 적부심은 적부심이라는 본 적 건 있긴 있는데 아주 드물어요. 저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이번에 굉장한 논란이 됐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이전에 본인이 동료 판사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뒤집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초의 체포 영장이 잘못됐다는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어느 판사가 이거 다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거 뒤집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네. 그거는 다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아니에요. 그 판사님 거를 아주 난 부정하진 않아요. 하지만 틀렸어요란 말을 한 거다? 그렇죠. 그 내용을 보면 그리고 거기다가 뭐 그 6개월 뭐 시효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명백하게 영장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공무원의 중립성 의무를 위반했다. 그러니까 공무원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근데 갑작스럽게 공무원의 임기 그 공소시효 10년인데 그걸 빼고 6개월밖에 안 남았다라는 것들을 거기다가 차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도 그거는 여러 가지 주요 행위가 있고 두 번째 행위가 있는데 주요 행위에 대한 것들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고 다른 부분들을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동료 판사의 체면도 살려드리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뭐 이거 약간의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으니까 풀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논란을 다 떠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만약에 민주당이 이런 사태가 벌어졌으면 이걸 검찰에서 만약에 영장 청구했잖아요. 그럼 네. 뭐라 할까요? 야, 정치 검찰이 과잉 충성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100%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뭐 누구든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저는 궁금해. 정치 경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치 검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안을 보고서 전부 다들 야, 과잉 충성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민주당이 정치 검찰에 우리가 많이 비판했었잖아요. 야, 정치 검찰 물러나면 정치 경찰이 온다.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모습을 지금 본 거다 그 말씀이신 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신호탄이 올랐다고 생각해요. 정치 경찰의 신호탄 아니냐는 발언에 대해서 장경태 의원님? 저는 두 분의 이진숙 방어 논리가 이해가 안 가지만 어찌되었건 100% 수용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려도 그러면 예. 본회의 출석을 사유로 이 수사협조에 어려웠다라는 말은 결국 국민의힘은 이진숙 방탄을 위해서 필리버스터 했던 겁니까? 이진숙 이 방탄버스터 했던 거냐라고 다시 한번 되묻고 싶고요. 이분이 다른 이 공직도 아니고 방송통신위원장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대한민국 방통위원장이 연락이 안 돼요. 이런 아니 통신사에 시정 요구를 하고 보통 문자 팩스도 받을 줄 알아야 되는 분이 방송통신위원장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6회나 되는 이 출석 요구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재판부도 지금 방금 박주민 의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세 가지를 짚고 있거든요. 첫 번째, 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신속히 소환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출석 가능한 일정으로. 그럼 다만 이제 본인이 며칠이 어렵고 며칠이 어려우면 출석 가능한 일정을 다시 조율할 수 있거든요. 근데 조율 자체의 의지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인신구금에 대한 이 매우 신중함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체포 필요성이 좀 유지되진 않았다. 그러니까 뭐 체포도 했고 또 수사도 했고, 근데 이제 지금부터 계속 체포를 유지할 거냐, 소위 구속, 사실상 인신 구속을 유지할 거냐에 대한 부분만 이제 법원이 양보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다 이 논리를 경찰은 결국 이 공소법상 공소시효 6개월 때문에 지금 이 체포를 하고 빠른 신속한 수사를 했던 건데, 이 부분을 다 깡그리 무시하시면 공소법은 풀어줘야 되고 경찰이 과잉 수사한 거고 우리는 필리버스터하면서 이진숙 방탄한 거고, 이런 논리를 구성하는 것밖에 아니지 않냐라고 다시 묻고 싶습니다. 네 분의 의견을 쭉 들었는데요. 근데 정무적으로 볼 때 말입니다. 어쨌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정치적 몸값은 쑥 올라간 게 사실이지 않아요? 어떻게 이게, 보세요? 사실이죠. 이게 뭐가 문제냐면 제가 아까 뭐가 문제예요? 사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인데. 정확한 정보가 제공됐으면 몸값이 오를 수가 없어요. 어, 프레임 때문에 그래요.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포 자체는 적법하고 정당했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죠. 그리고 앞선 단계에서도 체포되려면 체포 영장이 나와야 되는데 그때도 법원은 체포가 필요하다고 봤던 거예요. 두 번의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체포는 적법하다고 나온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경찰이라는 기관의 과잉 충성이다, 정권의 의도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청구한 영장도 아니에요. 본인은 검찰에 신청만 합니다. 검찰이 1차적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받아보고 영장이 필요하다고 발부해 줬어요. 그럼 그 영장을 들고 있어요. 근데 집행은 안 합니까? 집행을 안 하는 경찰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이 내려지고 어떤 평가가 내려질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영장을 집행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 조금만 더 덧붙여서 마무리하자면 경찰 과잉, 정치 경찰 이런 얘기하셨는데 지금 이 단계를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강제 수사를 경찰이 하려면요, 검찰의 영장 청구 단계와 법원의 영장 발부 단계는 두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검찰의 경우에는 본인이 영장 직접 청구할 수 있지만 경찰은 바뀌게 될 제도하에서도 본인이 영장 청구를 못 해요. 예, 그건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 한 자, 가지만 김종현 반박을 전 최고. 드리면 예. 그 법원의 영장 발부에 대해서 그것이 그 정당성을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맞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우리가 존중해 줘야 돼요. 근데 제가 민주당에게 묻고 싶어요. 대법원장에 대해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 의해서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것들을 그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한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희대의 난이라고 그러면서 대법원장을 탄핵을 하겠다, 대법원장을 청문회로 불러들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그렇게 존중하는 정당에서
왜 대법원 내에서 전원 합의체 판결 내려진 것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대법원장을 억압하고 사법부를 유린하는 그런 행동을 하십니까? 그거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우리에게 유리한 것은 법원을 앞세워서 인정을 하고 우리에게 불리한 것은 법원이 잘못했다고 비판하고 그건 저는- 말이 안 되죠. 저는 시스템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경찰의 어떤 과잉한 정치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으로 이렇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나 또는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둘러싼 분들이 법원이 체포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정치적 해석을 하면서 다른 의미를 부여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알겠습니다. 판결 자체의 내용을 보시지도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거예요. 요 이길 수 있긴 토론이 떴네요. 그러니까 그건 확실한 것 제가 같습니다. 그 얘기를 네. 좀 하고 싶었던 건데 이야기가 계속 지금 토론으로 돌아가서 정치적인 몸값, 그러니까 인지도를 말씀드리는 건데 인지도는 확실히 확 올라간 느낌은 있어서 이분이 대구시장 출마할 거다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연휴 지나고 나니까 수도권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막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김성태 전 의원님. 글쎄 이렇게 뭐 특정인이 특히 자연인이 예. 정치에 진입할 때 이런 뭐 사회적 이슈의 그 중심에 올라탔을 때 예. 일시적인 그런 현상이 발생하긴 해요. 음. 그렇지만 이제 이분이 이제 사실상 좀 대구시장에는 그렇게 뭐 자기는 그도 방통위원장직에 앞으로 자기는 충실한다 그러고 지금도 법적 투쟁을 통해 가지고 뭐 지금 헌재 심판까지도 청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 방통 미디어 위원장으로 자신은 복귀를 하려고 하지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내년 6.3 지방선거에 대구건 수도권 어디건 자신이 나가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다. 공식화한 건 아니에요. 물론. 그렇지만은 이걸 가지고 이제 워낙 이번에 이재명 정부의 경찰이 그냥 이진숙 위원장을 뭐가 그렇게 대단히 이쁘신지 하여튼 저렇게 또 큰 인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도권 출마까지 거론된다는 것은 이건 네. 내피셜이죠. 내피셜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장혜태 그 의원. 네. 약간 그 100%참 수용하더라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게 네. 어찌되었건 지금 이진수 방통위원장은 국민의힘 측 패널 분들의 논리대로라면 정권 탄압에 어찌되면 투사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투사라고 또 얘기를 하고 계신 네,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정치 원값도 높아지고 하면 또 정치적 의미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본인 의사 자천 타천 대구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거죠. 아마도 제가 보기엔 수도권 거론이 된다면 아마 대구시장을 나가고 싶은 분들이 아니다 수도권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내보내려고? 역지라시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채호도 정치인은 정치인이다. 저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정치인들의 이제 사고거든요. 우리 다음 이슈 넘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제 1분만 김성태 전 의원님 예, 그 출마하세요? 지자체 선거?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유력 지금 경남 도지사 후보로 급부상하고 계시던데. 아니 그러니까 연휴 사이 여러 가지 이제 지방선거 관련된 이야기들이 막 보도로 쏟아져 나왔는데 김성태 전 의원의 성함이 예. 그 경남지사 후보 쪽에서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예. 몇 개월 전부터 그런 뭐 경남 지역의 분위기에 있어서 창원이든 어디 내려가면 그게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 뭐 당내 상황이나 또 거기 현직 도지사가 예. 우리 당 소속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최대한 그분의 도정 활동을 존중해 줘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일부러 경남 지역 방문을 안 했어요. 일부러. 제가 이제 진주 출신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이제 경남 지역이 이제 또 뭐 공단이 많잖아요. 거제 조선소부터 창원공단 뭐 양산 김해 뭐 그렇고 하고 사천까지 이렇게 공단이 많으니까 제가 실계 출신이고 하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제가 대표 시절에 이제 김경수 경남 당시 민주당 지사를 더럽힌 그 특검으로 결국은 대법 실행까지 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김경수 경남지사가 이제 민주당 후보로 기정사실화 된다면은 이제 대항마로 김성태를 세워야 뭐 이게 싸움이 제대로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그렇지만 있다. 그러나 당이 중도로까지 표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김성태가 필요해라고 한다면 그 꿈 마다하실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정치인으로서는 뭐 하여튼 제가 몸담고 있는 당이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좋은 성적표를 내기 위해서는 뭐 당원 누구든
그게 충실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이 정도면 확실하게 구도와 프레임 그리고 판세 분석까지 끝나신 것 같습니다. 지역 분석도 다 네, 지역 끝내셨고 분석까지 다 돼 계시네요. 이거는 방송에서 지금 내부는 말 못해. 아이 참, 하여튼 우리 김윤정 앵커께서 이건 제가 아직 방송에서 이런 네, 이야기조차도 첫 발표. 제가 아예 안 하려고 했는데 끝까지 예. 끄집어내시네. 예. 오늘 큰 특종이 하나 나온 것 같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님의 의중 알겠습니다. 그 이제 시간은 별로 없는데 이슈가 2개 남았어요. 김성태 전 의원께서는 금값 인상, 금값 상승, 금값하고 집값 얘기 올라오셨고 장경태 의원께서는 내란 극복 이야기 올라오셨는데 집값, 금값 얘기는 뒤에 인터뷰로 저희가 준비가 아유, 돼 있어서 관계없습니다. 예. 그래서 고기로 미뤄도 된다라고 광고 나가는 동안 제가 좀 양해를 구했고요. 그래서 내란 극복 이야기를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태 의원님. 지금 이제 비상계엄 있고 대선이 끝나고 예. 많은 국민들께서 빠르게 헌정 질서가 회복되고 국정이 안정되고 또 경제 회복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금 소위 내란 수계로 보였던 우리 윤석열 씨나 김건희 씨의 출석 불응 등으로 특검의 수사가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소위 안가 4인방이라고 불리는 분들 중에 이상민 전 장관, 또 박성재 전 장관, 또 김주현 민정수석, 또 이완규 법제처장 4분이 계신데 그중에 참 신기하게도 이 4인방 중에 판사 출신 1명만 지금 구속돼 있고 검사 출신 3명은 아직 구속이 안 돼 있는 이런 상황들도 참 뭐랄까요, 이 난처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되었건 빠르게 지금 내란이 종식되고 좀 국정이 좀 안정됐으면 좋겠다라고 보여지는데 아직도 국민의힘은 그게 무슨 내란이냐 그러고 아니 비상계엄이 사실상 군사 쿠데타 아니었습니까? 친위 군사 쿠데타였죠. 근데 또 불구하고 비상계엄은 반대하는데 또 내란은 아니다 그러고 아무튼 여러 가지 그런 이 혼란의 전국이 빠르게 안정을 취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을 많이 전달받았습니다. 예, 추석 민심으로 내란 극복 좀 서둘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 말씀이세요. 어떤 분이면 김종혁 전 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기 저는 우리 당 지도부가 네. 이 윤석열 김건희 전직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를 단절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는 맞고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민주당에 대해서도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음. 내란 얘기 좀 그만 우려드세요. 아니 진짜 그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아니 지금 대한민국 내란 상태입니까? 대한민국 정권 가져가셨잖아요. 그래서 이기셨잖아요. 만약에 그게 12월 3일 비상계엄 없었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될 수 있었겠습니까? 재판 계속 받으시고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정권 가져가서 지금 다 바꿔놓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계속 내란 하면서 본인들이 위기 상황 올 때마다 내란 하시니까 좀 그것도 지겨워요. 그러니까 뭐 지금 김종익 최고위원 말을 좀 덧붙이면은 네. 윤석열 정부가 패착에 빠진 게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함몰돼 가지고 사실상 정치를 실종시켰기 때문에 결론은 윤석열 정권 자체가 낭패스러워졌던 겁니다. 그리고 12.3 비상계엄의 그런 오판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듯이 지금 올해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한국인 최초의 노벨 평화상을 탔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한강 예. 작가가 이제 탄 거고 이런 건데 음. 그 김대중 대통령이 정말 용서와 화해, 포용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수십 년 만에 이제 국민 직선에 의한 야당 지도자가 정권을 잡았는데 얼마나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판단할 사안이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보복이란 보자도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벨 평화상까지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12.3 비상계엄은 분명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오판한 거예요. 그 잘못에 대해서는 특검도 지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하고 있고 이미 재판에 넘겨져 가지고 재판 중이잖아요. 그런 사법부의 몫으로 판단하게끔 하고 민주당은 집권당이에요. 집권당으로서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집권당이 면모를 갖추고 하면 되는 건데 그거는 민생이고 관심 문제고 앞으로 너무 산적한 거죠. 근데 이 내란 가지고 야당도 이걸로 가지고 야당 계속 몰아씌워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다고 야당이 없어지냐? 없어지지 않아요. 예. 그 지방선거까지 이 내란 극복이라는 이슈가 가지 않을 거라고 보세요. 그거는 정청래 당대표 생각이 딱 거기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상에 대통령 당선되고 지금 대통령 취임한 지 4개월 된 정권이 이재명 대통령은 보이지 않고 그냥 친정집인 집권당에 그냥 정청래 당대표만 다 보이는 이런 당정관계가 정상적인 당정관계가 아니거든요. 그건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는 내년 6월까지 지방선거를 자기 손에 의해서 완전히 책임지겠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당인 국민의힘이 이기는 것은 내란 척결 세력으로서 이 사람들 계속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심판을 얻겠다. 저는 그렇게 가지 근데 않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구속으로 이미 이 판은 이제 법원에 남겨놓고 이제 알겠습니다. 세상을 달리 보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민당은 그렇지 못해요. 근데 아직 자, 국민의힘이 박주민 오히려 내란의 강을 장경태 빨리 의원. 건너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연히 이제 야당을 존중하고 소통하고 하는 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들이 또 연이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 지도부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러면 내란 정당이다라고 저희도 지칭하고 공세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빠르게 내란의 강을 건너시길 바라고 또 한편으로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럼 이 건강한 여야 관계였냐 윤석열 정권 하에서 아니 야당의 대표를 만난 게 사실 총선 심지어 집권 2년 차 됐을 때 2년 뭐 반이 거의 가까이 됐을 때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서 인정하지도 않았죠. 야당을 그렇게 몰아세워 왔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가지 당연히 여당과의 어떤 이 국정 운영의 협상 혹은 또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빠르게 저희도 서로가 극복해야 될 과제들이 남아 있는데 저는 일단 이 야당의 내란의 강을 건너시고 저희도 어찌됐건 이 포용과 협력의 자세들 다시 되돌아오는 과정.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 추석 민심이 내란 극복이 결국 야당의 과제이기도 하지만 저희 여당의 과제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자, 그 박주민 의원이 마무리 발언 될 것 같아요. 유불리를 따지면 안 될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이제 정치 영역이 유리 분리를 따지는 영역이라 하더라도요. 전 내란 종식은 유리 분리를 따질 영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제도적으로도 내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 아직 안 이루어졌고요. 사법적으로도 아직 내란의 주요 종사자를 비롯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서 이제 민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생 우리 당 신경 씁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오히려 안타까운 거는 70여 개에 가까운 민생 법안들 지금 국민의힘이 다 필리버스터 다 하겠다 그래서 지금 처리 못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야 합의해서 본회의에 올라온 것까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오히려 돌아보실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석 긴 연휴 동안 네 분이 느끼신 추석 민심 키워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를 한번 쭉 돌아봤는데요. 네 분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이제 오늘 금요일 일하고 나면은 토일 또 한 번 마무리 휴가 잘 보내시고 더 재충전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